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10차례, 포항에서는 3차례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해안가에서 연이어 발견되고 있습니다. 모두 중국산 차봉지에 담겨져 단단히 밀폐된 상태였는데요. 해경은 이 같은 물건을 발견하면 뜯거나 만지지 말고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오도리, 경찰 탐지견이 해안을 오가며 마약 물질을 찾고 있습니다. 포항해경, 육군, 대구세관 등 관계기관에서도 100여 명이 나서 해양 쓰레기 속에 섞여 있을지 모를 마약 봉지를 찾고 있습니다. 드론까지 투입해 영덕 방향으로 10km를 이동하며 해안 곳곳을 살피고 있습니다. 포항 해변에서 발견된 마약 의심 물질은 한 달 새 벌써 3번째. 지난달 15일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처음 발견된 데 이어 지난달 26일과 지난 7일에는 반경 20km 떨어진 북구 청하면에서 발견됐습니다. 바닷가 쓰레기를 청소하던 자원봉사자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저희들이 수거하지 않고 혹시 모를 학생들이나 이렇게 좀 위험에 사용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 정말 끔찍한 사태가 생기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좀 우려도 있고요. 겉은 중국산 차 비닐 봉지에 쌓인 벽돌 형태였지만 안에는 신종 마약으로 추정되는 케타민 1kg이 각각 들어 있었습니다. 3kg이면 약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앞으로도 민과 협력해서 포항시 관내, 경주시 관내 어떤 전역에 대해서 합동 수색을 해서 어떤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제주 해안에서도 10차례 마약 추정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마약이 중국 연안에서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제주도를 지나 포항까지 흘러왔거나 마약 조직이 단속을 피해 바다에 버렸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경주시 서면 아화리안 양계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닭 5천 마리가 폐사하고 양계장 한 동의 절반가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비교적 따뜻한 날씨 속에 수능 예비 소집이 진행되는데요. 수험생들은 시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시험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이뤄진 수능 예비 소집. 긴장감이 가득한 표정의 수험생들이 수험표를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선생님은 수험생 한 명 한 명에게 수험표를 나눠주며 마지막 조언을 건넵니다. 생명 잘 치고 실수하지 말고 개념 틀리지 말고. 오랜 기간 기다려온 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은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잘 봤으면 좋겠죠. 최고 점수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쳤으면 좋겠어요. 수능을 위해 울릉도에서 미리 건너온 수험생들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로 오면서 했던 다짐은 꼭 잘 맞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실수 없이 잘 해내자. 지금까지 고생한 제자들에게 선생님도 응원과 당부의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 떨리는 마음 때문에 시험에서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속 문제 풀면서 시간을 확인하면서 시험을 경북에선 올해 74개 시험장에서 지난해보다 900여 명 늘어난 2만 800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을 치릅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아침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해야 합니다.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시계는 결제 통신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됩니다.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들고 갔을 경우 1교시 시작 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내일도 수능 한파 없이 대체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보돼
수험생들은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좋겠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소재 원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 1천억 원을 투자해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우량 리튬 자원 확보에 나섭니다. 이는 글로벌 리튬 자원에 대한 신속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원가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원료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포스코그룹 2차 전지 소재 사업 전략의 일환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장인화 회장 취임 후 반세기를 넘게 이어온 제철 보국과 2차 전지 소재 국산화를 통한 소재 보국 두 가지 분야를 핵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바 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들이 경주의 가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강동면 왕신리의 운곡서원 은행나무는 수령 400년의 고목으로 매년 11월 초중순이면 황금빛 잎이 유연종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정취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높이 22m에 이르는 안강읍 하곡마을 입구의 하곡리 은행나무는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으며 동부동 경주문화원 향토사료관 뒷뜰에 500년 된 은행나무는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로서 도심 한복판에서 평온한 풍경을 선사합니다. 에이펙 정상회를 마친 경상북도가 내년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뺀 당초 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5천억 원 증액한 12조 3천억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에이펙을 별탈 없이 치러냈다는 이점을 살려서 1차 국비 12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핵심 사업은 대구 경북 신공항의 정부 지원과 북극 항로 중심지로서 영일만항 개발, 바이오와 2차 전지, 철강, 수소 산업 등입니다. 특히 신공항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면 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가 어려워서 돈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감당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 당에서 현 정부가 잘 협조해서 이사 가는데 뭐 그렇게 어려우느냐. 그 이사 비용만 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에이펙 정상회의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 AI, 인공지능을 필두로 K 콘텐츠, 안전, 지역 우대 재정 원칙 등에 주목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회 예산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 국비 확보 캠프를 차렸습니다. 최근엔 도청에서 내년 중점 추진 사업 보고회를 열고 핵심 사업과 국비 확보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포스트 에이펙 10대 사업은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개최지가 늦게 선정된 관계로 내년도 예산으로 아직 반영되지 못한 에이펙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보문단지, 리노베이션, 에이펙 퓨처스퀘어 같은 사업은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사업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대 야소 전국에서 이철우 지사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어서 국비 확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이 추경을 뺀 당초 예산 기준으로 국비 12조 원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모인 신라 금관 6점을 계속 경주에서 전시해야 한다는 경주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주의 한 시민이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라 금관은 경주에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명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구글 폼을 통한 서명 참여가 확산되면서 동참 인원이 늘고 있습니다. 신라 금관 6점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104년 만에 처음으로 금령총,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금관은 국립중앙박물관, 금관총, 교동, 천마총에서 발견된 금관은 국립경주박물관, 서봉총 금관은 국립청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수산 가공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 80명을 대상으로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센터 강당에서 입국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인권보호 등 근로자와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참여 근로자들은 오징어, 가자미 등 수산물을 가공하는 영덕 지역 수산업체 26곳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경기 남양주시가 다산 정약용의 첫 유배지인 포항시 장기면에 선생의 영정 상반신과 전신 2종의 복제본을 전달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전달식을 계기로 장기 유배 문화재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한 인문 문화 교류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두 도시는 앞으로 공동 학술 행사,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래 농업의 비전을 모색하고 포항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제4회 포항 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오늘 만인당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농업인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는 농업인의 날 유공표창, 명랑운동회, 농특산물 홍보 직판장 등이 마련됐습니다. 서윤섭 포항시 농업인 단체 협의회장은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자부심이 더욱 높아지기 위해서는 도농 간 격차 해소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자녀 농어가를 대상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이자 감면을 추진합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상환 대상자 가운데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해 2자녀 가구일 경우 0.7%, 3자녀 이상은 0.5%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